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경통증 클리닉의 최종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외상 후 발생하는 통증 CRPS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통증 점수가 이제 최고점인 경우하고 어 인제 시간이 있는데 제한 시간이 있는데 인제 그동안 통증 점수가 이제 최고점이 10 점인 경우하고 어떤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뭐 둘 다 좀 우울할 하겠죠. 예. 인제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통증을 계속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면 인제 일정 기간 동안 아프다가 결국에 인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보통 인제 전자 그러니까 계속 인제 뭐 생명하고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 이게 잘 조절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인제 CRPS라고 보통 얘기를 인제 비유로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인제 치료 열심히 하시고 또 조절이 잘 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제 '나는 인제 늙어 죽을 때까지 인제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암성 통증, 특히 인제 말기암이죠. 말기암 인제 호스피스나 이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통증은 이제 굉장히 극심하고 또 인제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예, 요즘에 뭐 필수 의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필수 의료는 보통은 인제 그 생명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내과나 외과나 뭐 성악과 산부인과, 옛날로 치면 이제 메이저과들, 그다음에 뭐 응급의학과나 흉부외과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분야에서는 인제 제가 좀 전공한 건 통증의학보다 인제 마취과 마취하는 쪽이 좀 필수 의료에 좀 들어간다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습니다만 잘 해결이 돼서 예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통증을 보시면 인제 신경병성 통증, 보통 이제 신경통이라고도 줄여서 얘기하는데 인제 신경에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 통증이 있고, 이제 외상이 생겼을 때 이제 팔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인제 환상지통, 단단통. 환상지통이라는 거는 인제 절단이 됐는데 그 인제 환상지라는 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거죠. 거기에 인제 손이 있는 것처럼 인제 느끼고, 그게 인제 불편감이 되고, 인제 단순히 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계속 불편하게 되고, 거기서 막 뭐가 쏟아진다는, 뭐 이렇게 막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좀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불편감을 느끼는 그런 통증. 단단통이라는 거는 인제 우리 그 말로 좀 번역하다가 인제 이런 이름인데, 고 이제 절단된 그 부위, 예를 들면 의수나 의족을 끼웠을 때 거기 닿는 부위를 말하는 거죠. 예, 고기가 아픈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수술한 부위, 절단 부위, 거기가 아픈 거. 약간 쪼끔 다르고요. 두 가지 다 인제 많이 보이는 통증의 형태입니다.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뭐 보통은 이제 외상 후에 골절이나 무슨 기부스나 요런 거 또는 수술이나 요런 거 후에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게 없죠. 이런 병이 인제 없는데, 그래서 잘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뭐 인제 드물게 골절이 다 낫고 뭐 다 회복이 됐는데도 극심한 통증을 앓고 계신 분은 요런 인제 질환을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 맨 처음에 말씀드린 신경통, 영어로는 뉴로패시픽 페인이어서 뉴로라는 게 신경이고 인제 패시픽이라는 게 인제 병이 있다라는 거죠. 뭐 패솔로직하다, 뭐 병적이다. 그래서 신경에 병이 있는 그런 통증을 말합니다. 신경이 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뉴로패시픽 페인이라고 하는데, 뭐 신경통, 뭐 신경염, 신경원인성 통증, 신경병성 통증, 신경병, 다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죠. 뭐 뉴랄지아, 뉴라이티스니 이게 영어를 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났지만 사실은 신경에서 기원이 되는 그 통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잘 회복이 안 되고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제 뇌나 척수 같은 경우는 망가진 경우 회복이 안 되는 거로 알려져 있고, 인제 말초신경, 인제 팔다리에 있는 신경 또는 몸통에 있는 신경들은 그래도 회복이 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증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의 역할이죠. 그래서 뭐 뜨겁거나 뭐 외상에 의해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그게 몸에 전달이 돼서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해한 자극에 대한 방어 신호고, 이제 생존에 필수적인 알림 기능이 있다. 뭐 그런 역할이고요. 이제 노시셉터라는 건 치매 수용성 수용체라는 건데요. 어떤 그 외적인 자극, 뭐 화학적, 뭐 열에 의한 자극, 외상에 의한 자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된다는 내용이고, 여기 인제 수용체들이 옛날에는 밝혀지지 않았다가 지금은 많이 밝혀져 있죠. 그래서 어떤 수용체에서 어떤 자극이 전달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인제 수용체에 전달된 그 자극들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A, B, C라는 인제 뭐 분류가 있고, A 안에서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는데, A가 좀 굵은 신경인데요. 거기서 보면 A 델타라는 인제 신경이 인제 그 찬 감각이나 기계적 통증, 열통증 같은 거를 전달을 하고요. 인제 C 섬유가 또 비슷한 통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을 보시면은 이게 인제 어쨌든 증상을 갖고 오셨을 때,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인제 검사도 나가서 진단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환자분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신경병 통증을 의심하느냐,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신경이라는 게 인제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전기 신호와 연관된 그런 그 증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전기가 온다, 찌른다, 쑤신다, 뭐 칼로 쑤시는 것 같다, 또는 시리다, 뭐 고런 내용도 화끈거린다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 보면 둔하다, 민감하다 있는데, 이제 둔한 거는 인제 신경이 손상이 되면 신호를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살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좀 민감하다는 거는 이제 쪼금 건드리면 쪼끔 예민해지는 그런 거를 말하고, 뭐 인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치과 같은 데 인제 가셔서 이렇게 뭐 인제 충치 치료할 때 이렇게 드릴로 막 갈 때 인제 신경을 좀 건드리게 되면은 막 시리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인제 어떻게 보면 신경통의 증상 같은 거죠, 일종의.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밑에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질통이라는 게 보면 민감하다라는 거랑 비슷한 걸, 네, 이렇게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만졌을 때, 살살 만졌을 때 아픈 거죠. 그러니까 만진다는 거는 원래 통증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만지기만 해도 아픈 그런 경우가 인제 이질통이고요. 이 이질통은 신경병성 통증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고요. 인제 뒤에 나오는 그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도 요런 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통각과민, 통각저하인데, 이거는 이제 이질통은 안 아픈 자극을 아프게 느끼는 거라면, 요건 약한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인제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감각과민, 감각저하도 뭐 비슷하지만 쪼끔 인제 다른 그런 내용, 그 이상감각. 아픈 거보다는 뭔가 좀 느 인제 "느낌이 다르다." 이제 요런 내용을 표현한 용어고, 불쾌한 거는 쪼끔 더 불쾌한 감각을 표현한 용어고, 감각 이상, 이상 통증하고 좀 유사한데 이제 통증에 좀 국한된 용어가 인제 이상 통증이고, 이제 감각 이상에 좀 더 특화된 용어가 감각 이상, 이렇게 인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신경병성 통증의 진단을 보시면 어쨌든 신경이 고장 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검사가 인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가 되겠고요. 인제 신경이 전깃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전기를 통해 보고 그 파형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을 타고 가다가 그게 근육이나 이런 데 연결이 돼서 이제 같이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라는 게 있고요. 인제 말초신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초에서 뇌까지 연결된 부분을 보는 건데 인제 척수 안에 있는 어떤 트랙을 보는 건데 뭐 SSP 그 뭐 이름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어쨌든 말초에서 뇌까지 이르는 그 트랙을 보는 검사도 있고 이제 QST라는 거는 이제 양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주 미세한 신경들이 있어요. 피부에 있는 신경들. 그 근전도나 신경전도 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신경 굵기가 있어야 전기를 통하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뭐 너무 가는 신경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뜨겁게 하고 차갑게 하고 뭐 바이브레이션 같은 진동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이상 소견으로 인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영상 검사지만 MRI 같은데 척수나 뇌가 이제 변성이 온 걸 보고 신경병성 신경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신경병 통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의 치료를 인제 해야 되는데 그 진단이 일단 됐으면 인제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치료가 인제 약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선이고요. 약물 치료만 잘 되셔도 어 꽤 삶의 질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 차단술이나 뭐 같은 내용 신경 치료, 신경 주사 또는 신경 조절법이라고 뭐 척수 자극기 같은 쪼끔 이제 난치성 통증에서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학술 단체에서 뭐 2011 년, 13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인제 뭐 미국 뭐 신경학회, 그 미국 인제 국립 뭐 그런 학회,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세계 통증학회 이런 데서 이제 약물들에 대해서 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뭐 TCA라는 약물들이 인제 대개 보면 1차 약제로 돼 있고요. SNRI, 뭐 둘록세틴, 뭐 신발타라고 하죠. 그 약들 1차 약제로 돼 있고 가바펜틴 뭐 많이들 드시고 계실 겁니다. 프레가발린, 뭐 뉴론틴 리리카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1차 약제로 있고 뭐 오피오이드죠. 마약성 진통제 는 사실은 1차 약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1차 약제들이 우선적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될 경우는 결국 오피오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트라마돌 제제도 있고 또는 바르는 약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상지통 단단통인데요. 그 환상지통은 인제 그 손이 뭐 손이나 팔다리가 인제 절단이 되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통증이고 스탬프 페인 단단통 그 부위가 아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절단 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 손실된 사지의 통증 또는 이상 감각 거기가 인제 절단이 됐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 사실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인제 뇌에서 이거는 이 인제 느낌, 통증의 이상 감각을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나 정도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은 인제 좀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없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요런 현상통이 오래가지 않고 정도도 심하지 않고 그런데 오랫동안 예를 들면 뭐 40년 5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만약에 절단이 됐다 그러면 뇌에서 손을 인지하는 그 부분이 뭔가 인제 계속 이상 신호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지의 통증이나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뭐 환상지통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뭐 주로 하고요. 뇌에 작용하는 약물로 하고 뭐 거울 치료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거울 치료는 결국에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내가 절단된 사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치료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 줄어든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금방 또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단단통은 그 부위, 절단된 그 부위가 아픈 거죠. 그 부위에는 결국엔 신경도 절단되기 때문에 신경병성 통증도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신경이 절단된 부위에서 자꾸 인제 전기 스파크가 튄다든지 아니면 그 신경이 이렇게 좀 염증이 생겼다 나섰다 하면서 점점 자라나서 인제 신경종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종이 생긴 경우는 또 이렇게 다시 재수술해서 신경종을 쪼끔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뭐 그전에 뭐 주사 같은 걸 쪼끔 먼저 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조직의 통증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눌린다든지,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의족이나 이런 게 계속 그쪽을 눌러 줘서 고쪽 부위가 예를 들면 뭐 뼈에 닿는 부분, 뼈가 좀 절단이 뾰족하게 돼 가지고 고런 데 자꾸 눌린다든지 하면 또 쪼금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단단통 같은 경우는 사실 통증 자체는 명확한데 이게 인제 뭐 생활하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그런 통증이 되겠고요. 뭐 치료는 뭐 거기에 눌려서 그런 거니까 압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쿠션이나 이런 부드러운 인제 그 완충제 같은 걸 좀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 인제 신경이나 이런 데 신경 주사나 신경종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다음은 인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나 그 환상지통, 단다통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증의 원인이 좀 명확하다고 봐야죠. 예, 좀 명확한데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제 복잡하다는 거죠. 컴플렉스, 복합적이고 뭔가 인제 한 가지 기전으로 설명이 안 되고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좀 이제 복합적인 그런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부위에 좀 국한이 되는 면이 있고, 물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게 어 사지로 좀 퍼져나갈 수 있고요. 통증이 있는 이제 증후군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통증이 있고 이제 색깔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가 있고 부종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채모나 그런 손발톱 같은 게 변화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그림도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인제 육안으로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쪼끔 상대 인제 안 아픈 쪽에 비해서 많이 부어 있는 게 있고 색깔도 많이 쪼금 바뀌어 있죠. 여기 인제 사진에 나오신 분들은 되게 심한 분들이고요. 실제로 인제 저희가 그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증후군이라는 게 신드롬이라는 게 결국 비슷한 환자군을 모아서 진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인제 비슷한 환자군을 모아서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인제 제일 가벼운 부터 제일 심한 분까지 이렇게 줄을 세 인제 줄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분들에서 인제 이런 뭐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단 기준 좀 복잡해서 그냥 간단히 표만 인제 실어 놨는데 결국에는 뭐 인제 진단 자체는 인제 전문가 선생님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뭔가 인제 부종이나 색깔 변화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인제 온도 변화도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제 그 감각 이상, 그 이질통, 만져서 아픈 거나 좀 살짝 아프겠는데 심하게 아픈다든지 그런 게 있고, 이제 움직이는 힘이 빠지고 이제 근육이 빠지고 뭐 고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인제 뭐 3개, 환자분의 어떤 증상으로선 3 개, 의사가 진단으로선 2개 이상이면 진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어떤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손상을 받으면 그게 뇌에 전달이 돼서 인제 뇌에서 어떤 신호를 주죠. 교감신경, 자율신경에 어떤 신호를 줘서 혈관이 인제 수축하게 되고 그것이 더 손상을 만들게 되고 이제 이게 계속 인제 반복이 된다.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요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붓게 되고 온도도 변하게 되고 근육도 소실이 되고 뼈에 있는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빠지게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인제 어떤 인제 그 흘러가는 내용을 사실 한 거지, 이 부위에서 이제 정작 손상 부위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고 이런 과정이 뭐 예를 들면 중간을 끊었을 때 이게 그러면은 뭐 안 일어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주 심한 분들은 사실은 계속 어떻게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인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학회에서도 사실 요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아직은 인제 좀 극복을 하지 못했다. 예, 정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전도 여러 가지가 인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비정상적인 손상 회복 반응, 손상이 됐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 과장된 염증 반응, 염증이 좀 심하고 사용 기피, 그다음에 교감신경계가 기능이 장애, 뭐 심해졌다 떨어졌다 그러면 근근막 기능 장애, 근육 기능의 이상이라는 거고 중추신경계 이상, 뇌에서 이상 신호를 받아들여서 이상적인 반응을 한다. 뭐 유전적 소인이다. 똑같이 다쳐도 어떤 분은 생기고 어떤 분은 안 생기기 때문에 어 인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는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뭐 어떤 게 뭐 제일 적합한 기전이라는 설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단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진단 기준은 인제 그 의사가 인제 환자의 진찰 소견을 보고 하는 거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의사가 10 명이면은 10명 다 똑같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이 복합 부위 통증 중 CRPS 진단이 좀 문제가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 그걸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검사들을 통하면 사실은 웬만한 그런 인제 조금 잘못된 진단은 좀 피할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인제 검사들을 통해서 좀 정확한 진단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제 많이 뭐 보셨겠지만 코로나 때 많이 쓰던 이제 열화상 카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인제 체열 촬영기라고 그걸 통해서 좌우가 온도가 좀 다른 게 있고요. 이건 CRPS뿐만 아니라 인제 신경병 통증이나 혈관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삼상 골 스캔. 여기 보시면 손목에 굉장히 까맣게 변해 있는 이제 발에도 좀 이렇게 좀 검게 뭔가 인제 침착돼 있는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인제 혈관의 어떤 인제 "혈관성이 증가돼서 나타난 거다." 해 가지고 그 CRPS 진단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안으로도 보는 거죠. 색깔도 좀 다르고 좀 많이 부어 있는 그런 이제 육안으로서의 진단도 같이 이제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증례를 보시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1 형, 1 형은 이제 신경 손상이 없다라는 형인데요. 그거 외에는 인제 1 형, 2 형이 인제 각 같은 진단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뭐 31세 남자분이고 교통사고 후에 오른쪽 손이 아팠고 이제 부종의 색깔 변화, 온도 변화가 있었고 이질통, 만져서 아픈 증상이 있었습니다. 통증 점수는 10 점. 치료는 인제 약물 치료했고요. 신경 차단술을 했었고 이제 척수 자극기 같은 신경 조절법까지 했었습니다. 신경 차단술을 했었고 이렇게 신경 조절, 전극선을 넣어서 하는 치료죠. 인제 신경 차단술은 오래가지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있어도 계속 통증은 지속이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런 신경 조절법, 척수 자극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형 그 환자의 손인데요. 이렇게 손이 아파서 그런지 정상적으로 펴질 못하고 이게 좀 웅크리고 있고요. 이제 뭐 반대쪽에 비해서 좀 부종도 있고 부종은 있는데 또 이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은 좀 빠지는 그런 양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초기의 사진이라서 좀 부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손이 더 인제 그런 근육이 빠지면서 좀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여기 채모가 뭐 증가한다 또는 감소된다. 그다음에 손발톱도 많이 부스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땀도 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인제 변하게 됩니다. 네, 체열 촬영을 통해서 온도가 좀 떨어져 있고 이제 좌우의 온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골스캔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핫 업테이크가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음성이죠. 그래서 1 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상이 있으면 2 형입니다. 인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은 되는데 결국에는 그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신경 검사는 타입을 나누는 거지 뭐 진단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요. 치료는 신경차단술, 약물 치료, 이 교감신경 차단술도 하고 거울 치료도 일부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신경 차단술, 거울 치료했는데 환자분이 통증은 너무 심한데 이게 거울 치료하라고 그러니까 좀 이게 사실은 금방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인제 착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안 아픈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기엔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환자분이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유지는 잘 안 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도는 해 봤는데 잘 되지는 않고요. 다음 2 형은
결국엔 신경이 이상이 있으면 E형이거든요. 내용은 같은데 보시면은 인제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수술을 했고 인제 근전도 신경검도 검사상 비골신경과 발바닥 신경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긁는 느낌이 있다고 하였고 인제 이질통 만져서 아픈 거, 통각 가미는 약간의 통증에도 심하게 아픈 거, 그다음에 부종, 색깔 변화 같은 게 있었고요. 온도 변화도 있었고 통증 점수는 10 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술한 자국인데 여기가 인제 결국에는 인제 골절도 되고 수술도 하다 보니까 인제 신경 손상도 같이 동반된 색깔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부종도 좀 있었고 그런 환자였습니다. CL 촬영 보시면 좌우에 차이가 좀 있고요. 삼상 볼 스캔에서도 핫 업테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약물 치료, 그다음에 신경 차단술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혈관 부위 차단술이라고 그 아픈 부위만 혈관으로 차단해 주는 방법인데 고것도 했었고요. 뭐 거울 치료했었고 척수 자극기 서비스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절 차단. 인제 아까 뭐 환상지통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CRPS의 아주 드문 치료로서 그 아픈 부위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는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의사들이 권유드리는 치료는 전혀 아니고 환자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인제 견딜 수 없는 경우에 절단하는 경우가 어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년에 뭐 1-2명 있을까 말까 하고 이제 외국에서도 표준 치료로 돼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인제 보고를 했었고요. 여기 인제 CRPS 진단 받으셨고 이제 많이 부종도 심하고 인제 색깔도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단을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절단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인제 뭐 단기적으로는 통증이 완화가 됐는데 인제 중장기적으로는 환상지통이나 단단통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도 좀 뭐 적극적으로 권유드리는 치료가 전혀 아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인제 외국의 인제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뭐 이스라엘 쪽 그룹에서 한 17명 정도 환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좋아졌다는 내용입니다. CRPS 앰프테이션이 그래도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케이스들을 좀 발표했었고요. 그래서 뭐 CRPS로 그냥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절단하고 환상지통이나 단단통으로 갈 것이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의사들도 이렇게 절단하는 치료를 저 어 절대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통증을 치료한다는 것은 아예 이런 인제 통증이라는 건 이제 불에 비유하면은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 상황을 이렇게 줄여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꺼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불이 나는 걸 좀 줄여 준다.'라는 게 이제 저희 통증 의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상 후 발생하는 통증 질환에는 CRPS도 있고 환상지통도 있고 신경병성 통증도 있습니다. 신경병성 통증은 외상 후 발생 가능하며 치료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환상지통, 단단통은 절단 이후에 발생하고 복합 부위 통증은 외상 후 발생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 질문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CRPS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나요? CRPS 환자분들이 예전에 CRPS가 알려진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예전에 인정을 못 받고 꾀병 환자로 많이들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으셨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사회적으로 당연히 인정 못 받고 그래서 뭐 아파서 힘든데 뭐 인제 생활고나 어떤 인정 이런 게 못 받아서 예전에 인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CRPS가 아픈 거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병은 아닙니다.
암이나 이런 것처럼 뭐 가만히 놔둬서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서 뭐 놔두면 이게 점점 해서 뭐 사망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좀 죄송합니다. 그 전문가분들하고 만나서 열심히 치료하시면 그래도 생활을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외상후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같은 경미한 외상후에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유전적 소인을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인제 심한 사람이 많이 걸리고 경미한 외상은 안 걸린다. 그러면 인제 외상을 원인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경미한 경우인데도 이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뭐 요 정도 외상 뭐 예를 들면 발목이나 손목 삐끗한 경우 뭐 이런 경우 상당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왜 이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좀 개중에는 좀 있는 편입니다. 네. 네 다음 보시면은 기계에서 손이 녹고 영쇄골절이 절단된 스치거나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데 이게 CRP 증상인가 환상도 일단은 뭐 절 절단되셨다는 거군 연쇄골절이 절단 손을 인제 절단이 되신 거죠? 그러면은 일단 CRPS로 본 수는 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CRPS는 인제 이렇게 절단된 후에라기보다는 인제 사지가 있으면서 보통 아픈 통증을 말하고 환상통하고 인제 단단통이죠. 스치거나 하면 거기 인제 절단이 되면 거기 손으로 인제 지나는 신경이 절단이 된 거기 때문에 신경병성 통증도 같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인제 스치면 아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질통 증상이니까 그거는 신경병성 통증이 있으신 걸로 보는 게 좀 더 맞으실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 거는 아마도 뭐 환상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CRPS는 뭐 검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은 인제 CRPS의 진단 카테고리에 원래 인제 다른 원인이 배제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원인이 있으면 CRPS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환상통과 신경병 통증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 다른 통증과 어떻게 감별을 하냐. 예 말씀드린 것처럼 CRPS 검사들을 여러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인제 어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인제 히스토리죠. 뭐 환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외상이나 골절 후에 또는 뭐 수술 후에 예 인제 뭐 다 회복이 됐는데 인제 정형외과적인 어떤 수술 같은 경우는 다 회복이 됐는데 인제 정상적이지 않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신경병성 통증이 좀 더 흔한 편이고 신경병 통증 외에 이제 좀 더 극심한 통증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체열 촬영, 삼상 골 스캔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골다공증 검사나 뭐 그런 QST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진찰 그러니까 인제 보는 건 인제 부종이나 색깔 변화나 뭐 뭐 인제 근손실이나 뭐 손톱, 뭐 채모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진단을 내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른 통증 질환은 또 다른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고 진단 기준에 맞춰 보시면 인제 될 것 같습니다. 예. 딸기 바나나 님 "CRPS는 만성화되기 쉽다고 들었는데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한 점을 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게 인제
만성화되기 쉽다라는 얘기는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인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난치성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근데 인제 어떤 분들은 또 치료에 반응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설명드릴 때 사실은 치료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증상이나 검사 결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치료를 했는데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분들은 또 좋아지기가, 그러니까 좀 "회복되기가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한 1년 정도 치료했는데 굉장히 좋아지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뭐 다리 쪽인데 걸어 다니고 뭐 병원도 잘 안 오시는 정도로 좋아지는 분도 있고, 그분은 이제 설명을 사실 하기가 어렵죠. 다른 분들은 "치료를 그럼 다르게 했냐? 좀 열심히 안 했냐?" 그건 아니고 인제 반응이 좀 떨어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뭐 환자분의 어떤 개인적인 팩터일 수도 있겠지만은, 유전적인 부분. 근데 사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진단을 좀 확실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데 이게, 왜냐면 CRPS는 아닌데 진단을 해도 좀 문제고요. 인제 CRPS가 맞는데 진단이 안 돼도 좀 문제거든요, 치료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일단은 진단이 좀 확실하게 돼야 되는 병이고, 두 번째는 인제 좀 적극적인 치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이렇게 전공의 선생님들 없고 그래서 입원 치료나 이런 걸 많이 못 하는데, 인제 좀 심한 분들은 입원 치료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신경 그런 조절 치료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만성화가 된다라는 거, 계속 통증을 갖고 산다는 말씀인데요. 인제 그 정도, 결국에는 통증 점수가 10 점인 사람이 계속 10 점을 갖고 사시는 거랑, 뭐 한 3점 정도 되시는 분이 3 점을 갖고 사시는 거, 1 점을 갖고 사시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낮춰서 그 통증을 갖고 가셔야지 생활할 수가 있고, 뭐 밤에 잠도 주무시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삶의 질이 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제 제가 지금 강의 자리에서 따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CRPS 환자들이 마약 진통제를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통증이 심한 걸 낮추기 위해서는 인제 용량을 높여야지 그게 통증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인제 식약처 이런 데서 그 "마약 진통제 많이 쓴다."라는 이제 경고장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좀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소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하고 있는데, 인제 그런 이유도 결국에는 통증을 좀 낮춰 주는 기 위해서 인제 어떤 방법이든 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상황들이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좀 전문가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뭐든지 좀 그래도 낫기 때문에 열심히 치료 받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목에 침을 맞았는데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났어요. 그다음 날 목이 엄청 아팠어요. 왜 그런 건가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케타민 말고 스테로이드는 안 쓰시더라고요. 글쎄요. 뭐 목에 침이 인제 뭐 한의원에서 맞으신 건지 병원에서 맞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인제 침을 뭐 이렇게 목에 맞았는데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목에서 다리로 가는 인제 연결선을 이 그런 신경 부위가 자극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계속 이상하시면 목에 인제 MRI나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초에서 뇌로 가는 뭐 인제 척수 신경을 보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년 정도 된 것 같고, 케타민 맞았고 스테로이드는 안 쓰시고. 네. 뭐 스테로이드도 신경을 회복시키는 데 많이 쓰는 약물이고요. 그다음에 케타민도 인제 신경을 좀 이렇게 뭐 신경통을 좀 가라앉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물이니까 이제 효과가 있으신 걸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좀 제한이 있어 가지고 제한된 용량 넘어서는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인제
뭐 어느 정도 쓰시고 좀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케타민도 너무 많이 맞으시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적절한 인제 뭐 간격으로 해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튤립님 인터넷 보면 거울치료 내리려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이제 뭐 사실 제가 거울 치료도 많이 시도도 해 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예를 들면은 오늘 거울 치료해 드리고 내일 해 드리고 모레 해 드리고 이렇게 인제 실제로 치료를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환자분한테 직접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환자분한테 인제 거울 보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 혼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제 제 경험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움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누가 앉혀서 뭐 이렇게 왜 운동 같은 경우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인제 운동 선생님이랑 맨날 만나서 하면은 좀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보면 거울 치료나 뇌 훈련 이런 것들이 그냥 병원에서 어쨌든 병원비 내고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해야 되고 혼자 열심히 하시는 분은 효과가 볼 수도 있는데 인제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가 잘 인제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인제 그 결과가 그렇게 좀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인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옆에서 놓고 시키고 인제 연구 목적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고 꾸준히 하시면 근데 인제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뭐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발목을 삐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CRPS 가능성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CT나 MRI 별 이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건 영상 검사를 알 수 없는 건가요? CT나 MRI로 진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알 수는 없고요. 근데 발목이 삐면 붓기가 원래 있는 거고 그게 인제 뭐 몇 주 정도는 충분히 가는 거고요. 한 달이니까 뭐 아직은 쪼끔 기다려 보실 수가 있죠. CRPS는 인제 이게 뭐 이제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삐었을 때 뭐 한 달이면 회복이 된다 했을 때 회복이 안 된다 하면은 인제 가능성을 인제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한테 CRPS 의심된다고 오신 분 중에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말 생활이 안 되고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활동도 안 되고 이게 인제 뭐 한 달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쪼끔 기다려 볼 여지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2 달, 3달 이렇게 봤는데도 한 달 전하고 차이가 없고 점점 더 심해진다. 뭐가 원래 발목 삔다라는 게 쉬어 주고 좀 물리치료 받고 하다 보면은 회복이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CRPS를 위한 검사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냥 아마 CT나 MRI로 하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큰 병원으로 오셔 가지고 어 전문적인 검사를 쪼끔 받고 진찰 소견을 받으셔야 이제 진단이든 뭐 배제든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됐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CRPS를 얘기하기엔 쪼끔 이르고요. 그 추이를 또 쪼끔 봐야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초코 님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받고는 있는데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서 걱정돼요. 치료 도중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도 정상인가요?" 어 물리치료는 인제 어쨌든 좀 완화시키는 치료잖아요. 근육을 완화시키고 이제 조직을 완화시키고 하는 거니까 뭐 인제 외상 후에 물리치료 받는 거는 사실은 손해는 없어요. 손해 보는 치료는 아니에요. 뭐 너무 막 물리치료도 보면은 핫팩도 있고 전기 치료가 있고 심부 초음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세게 해서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는 거 아니면은 좀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치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시는 게 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급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오늘 삐끗해서 막 아파 죽겠는데 막 부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염증이 막 심한 그런 상태에서는 그 물리치료도 좀 자극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뜨거운 것도 좀 자극이 될 수 있고 전기도 막 움찔움찔하니까 자극이 될 수 있고 초음파도 인제
풀어주는 개념인데 어쨌든 어떤 그런 인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쪼끔 뭐 부위를 바꾼다든지 강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쪼끔 처음에 고 급성기를 좀 지나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치료 중에서 예를 들면은 전기치료나 초음파 치료처럼 좀 자극적인 치료가 더 힘들다 하시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그냥 핫팩 정도 따뜻하게 해 주는 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또 급성기하고 만성기 그런 뭐 냉찜질, 온찜질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야구 선수들 투수분들 이렇게 투구하고 나면 어깨에다가 얼음 대고 하는 것처럼 여기가 막 인제 과손상이 돼서 뭔가 이렇게 염증이 처음에 있을 때는 오히려 좀 시원하게 하는 게 나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허리 뭐 그게 한참 지나서 뭐 인제 그런 상황은 지났는데 계속 아픈 경우는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좀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리치료 받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고 나서 더 아프다 그러면 쪼끔 다시 상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원 참치님, CRPS 진단받고 제가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는데 이런 경우 수면제 말고 통증을 쓰는 통증 약을 좀 더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을 보통 인제 처음에 처방할 때는 하루 2번, 하루 3번 이렇게 가는데 이제 밤에가 좀 낮에보다 더 심하다 또는 밤에는 어쨌든 수면을 취하셔야 되는데 낮에 아파도 그냥 낑낑대고 그냥 뭐 딴 일하고 어떻게든 버티는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녁에 드시는 자기 전 통증 약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수면제도 당연히 일부 도움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약 조절을 쪼끔 하시기를 일차적으로 권유드리고, 그다음에 뭐 인제 주기적으로 신경 차단이나 주사 같은 걸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인제 그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근데 인제 신경 차단은 어쨌든 병원에 가서 하셔야 되니까 뭐 자기 전에 따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이제 신경 조절 치료 뭐 척수 자극 같은 거 수술법이지만 그래도 수술치고는 간단하고 인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밤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밤이나 주말이나 뭐 1년 360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왼쪽 발목부터 시작됐는데 요즘에 반대쪽 발도 좀 시리다고 느껴져요. 이 병이 다른 부위로 퍼질 수가 있는데 인제 그 단순하게 좀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퍼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게 이런 CRPS나 이런 중증 질환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어깨가 아프다. 그럼 왼쪽 어깨가 아프면 상대적으로 오른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길어지게 되면 결국엔 반대쪽도 아파지는 게 인제 사람 몸의 어떤 좀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픈 쪽도 치료를 열심히 잘 하시는 게 좋고 반대쪽도 좀 가능하면 좀 덜 쓸 수 있게 좀 고려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왼쪽에서 시작이 돼서 반대쪽으로 시린 느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인제 반대쪽 발로 간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쪽이 그런 증상들이 있고 그런 검사들이 인제 진행이 됐을 때 퍼졌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증상이 정말 처음에 왼쪽 발목의 증상처럼 오른쪽 발목이 시작이 되고 그게 점점 인제 심해지고 뭔가 좀 비슷한 증상이다 그러면은 반대쪽도 검사를 한번 해 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인제 예전에 보고들에 의하면은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데 퍼졌다고 생각하면은 또 너무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지시고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히 긴지 아닌지를 검사나 진찰을 통해서 좀 확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맞았는데 아무래도 촉수를 건드린 것 같네요. 지금 많이는 안 아픕니다. 촉수 MRI 찍어서 근데 MRI 상으로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촉수 현상도 있나요? 촉수를 정밀하게 알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이 있나요? MRI가 제일 정밀하고요. 거기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검사상에 안 나오는 뭐 손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인제 뭐 추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런 경우가 사실 쪼끔 뭐 환자분 입장에선 쪼끔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뭐가 이상이 나와야 검증이 되는 건데 이상은 안 나왔는데 증상만 있는 경우죠. 근데 사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진짜 척수 손상이 돼서 MRI에 나오면 그거는 쪼끔 그래도 큰 손상으로 보는 게 맞고, MRI에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손상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좋게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좀 될 수도 있는 면도 있고, 굉장히 미미한 정도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뭐 이런 비슷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뭐 오래 좀 힘든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뭐 MRI에서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손상 환자하고는 쪼끔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경과가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금 뭐 어쨌든 쪼끔 그 치료상에서 고런 통증이 생겨서 쪼끔 안 좋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MRI에서 뭐 '큰 이상이 없다.'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다. 좋은 거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약물 드시면서 좀 시간 보내시다 보면은 '좋아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뭐 질문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답변 더 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외상 후 생길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외상 치료 열심히 잘해서 회복이 잘 되시길 바라고요. 또 어려운 그런 통증 상황들이 있으면 인제 그런 통증 치료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뭐 진단과 치료를 하시면 많이 회복되시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시간 들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